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고 싶은 김경숙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두서없이 이것저것 설명을 드렸었는데, 떻게 도움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알람을 누르신 분들이 이렇게 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들어오셔서 질문을 넣어주셔서 하다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났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또 자주 한번 들어오는 걸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역주택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7월 21일에 제가 지역주택 조합 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항상 세상은 변하고 있고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죠. 이 변화되는 부분들 많이 있는데 부동산은 또 더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되고 있는 부동산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로 7월 24일에 개정법이 시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 개정법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고 어떻게 예방을 하고 지역주택조합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개정법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제가 일단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지역주택조합의 자격 요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면 사실 용어가 생소하시죠? 우리가 정비사업 중에 세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지역주택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은 자격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듯이 1번에 뭐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쉽게 설명을 하면요. 6개월 이상 내가 거주한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을 가입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이고 세대의 주만이 가입을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면적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없으시거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의 한 채만 소유하고 계신 세대주이신 분이 자격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능. 그러니까 만 60세 이상인 우리 부모님들을 주택을 소유하고 계셔도 이 지역주택조합의 자격 요건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주택 소유자는 만 20세 이상의 자녀 독립체제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 되었으면 세대를 분리를 해서 독립체제로 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역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은 지역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일주일까지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조합 설립 인가일 신청일로부터 일주일까지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 위에서 말씀드린 1번에서 4번까지 이 조합원 자격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그리고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면적 한 채만 소유한 경우 또 뭐 3번 4번 이렇게 이 자격을 이 기간까지 유지를 하고 계신 분만 지역주택조합의 자격 요건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이 자격 요건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게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를 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먼저 장점을 보면은요. 이렇게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데 왜 지역주택조합을 그러면 하려고 하냐. 장점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죠. 이 장점은 이제 20%에서 30% 정도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더 저렴한 거죠. 요즘에 지금 수도권에 또 세동 뭐 전체적으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무주택이거나 구주택 저렴한 주택으로 갖고 계신 분들
새 아파트로 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뭐 무려 뭐 8억, 10억 엄청난 금액이 있어야만 이사를 갈 수가 있어요. 엄두도 못 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저렴한 건 없는지 이렇게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지역주택 조합이 비용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20%에서 30% 정도 저렴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50%까지도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동호수를 내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추첨이 되면 당첨된 동호수로 내가 원치 않아도 그 동호수로만 어, 해야 되잖아요. 원하지 않는 뭐 꼭대기층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저층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중간층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일반 분양에서는 당첨된 그 동호수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지역주택조합은 내가 사업주가 되어서 만들어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6개월 거주 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뭐 1년, 2년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통장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 동안 납입을 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죠. 그런데 6개월만 거주를 하게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단점을 보면은요. 제가 7월 21일에 지역주택조합 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단점을 많이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공 확률이 좀 적어요. 20%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제 성공 못한 확률은 80%라는 거죠. 굉장히 성공 확률이 낮다 보니까 리스크가 커서 제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개정법이 좀 많이 있어서 좀 더 많이 좋아지는 상황으로 바뀌니까 워낙 집값도 비싸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점도 알고 계셔야죠. 이제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이렇게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의 비리가 많았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서울 사업장 같은 경우에 100억에 가까운 횡령을 했다는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이제 운영진이 시공사나 토지 소유주하고 짜고 거액을 횡령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운영의 비리가 많았었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몇 년간 그 추가 분담금 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척이 이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토지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런데 건축을 위해서 토목 관련 지식이 일반인들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경험도 없으시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주들의 욕심으로 해서 배짱을 부리면 어쩔 수 없이 계약금이 굉장히 거액이어도 낼 수밖에 없고 또 허송세월을 보내는 수밖에 없죠. 입주 시기가 지연되면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8년, 10년 이렇게 지연되고 많게는 또 15년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이런 그 좀 더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이제 탈퇴 거부 또는 지급된 비용 환불 못 받음이라고 돼 있죠. 탈퇴를 거부를 하게 되면 탈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탈퇴를 하더라도 나 지급된 비용을 못 주겠다, 환불 못 해주겠다,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법이 많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지역주택조합의 약자 지주택이라고 적었는데요. 지주택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해봐야겠죠? 먼저 이제 가입 전에 토지가 정말 매입이 돼 있는지 등기부도 떼보시고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조합 승인은 받은 게 확실히 맞는지 확인하셔서 증거를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서류 작성한 후에 법적의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 달 이상 지난 경우에는 탈퇴를 하고 싶으시면 법률 대리인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어, 혼자서 하시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험도 부족하고 법률 해석도 어렵고 하시니까 이제 납입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대리인을 도움을 이제 받으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제 최초에 이게 계획을 했던 예전과 달리 준공까지 기간이 이게 지연되는 사항이 생기거나 또 최초에 말했던 홍보 내용과 다르게 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되거나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비리를 분석을 해내서 탈퇴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탈퇴 환불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조합 집행부에 비리가 있는 경우에 탈퇴에 대한 환불을 받으실 수가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환불 받으실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고 사업 진행도가 현황이 굉장히 부진했을 경우 또 환불 받으실 수 있는 탈퇴를 하거나 환불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임의세대로 가입이 되었거나 또 이제 과장된 또 허위된 광고를 했거나 사기를 했거나 또 취소가 되었거나 이 시행이 취소가 되었거나 시공사 업무 대행사가 변경이 되었거나 그러니까 업무 대행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7월 21일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강주에서도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업무 대행사가 대신 돈을 받아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 대행사가 바뀌어버린 그런 경우에도 탈퇴하거나 환불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지 확보 비율이 일치하지 못한 경우에도 환불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탈퇴 가능한 법이 어떤 법이 있는지 정확히 한번 짚어보면은요.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법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탈퇴 가능한 법 7항에 나와 있고 8항에 나와 있는데 7항에서는 조합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조합에 나 탈퇴하겠다라고 알리고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11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8항에 보시면 탈퇴한 조합원, 그러니까 제명이 된 조합원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탈퇴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비용도 환급 청구할 수 있고 탈퇴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주택법 11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개정법은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전에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개정 후에는 이렇게 보완이 됐으면 좀 저렴하게 가입을 해서 새 집,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알고 계시면 좋겠죠. 개정법이 6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시행이 7월 24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부터 시행이니까 그 이후에 하시게 된 그 시행사들은 이 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전에 하신 분들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시행한 그 지역주택조합 시행사들은 이 개정 후에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알고 계시고요. 먼저 이제 조합원 모집에 관한 내용의 개정 사항인데요. 신설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없던 내용인데 7월 24일 시행된 개정법으로는 사전에 신고를 하고 공개 모집을 하게 돼 있어요. 조합원 모집을. 그러니까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고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모집을 했다. 그러면 이건 위반된 거잖아요.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 검증 및 인가 성격, 그러니까 사업 계획 그리고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토지 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도시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검토해야 되고요. 부적격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를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를 아까 해야 된다고 했죠. 시군구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원 모집에 대한 이런 개정법이 있고요. 그리고 업무 대행사에 대한 개정법, 그러니까 이것도 신설된 내용입니다. 자격 요건이 강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이런 자격 요건이 없었습니다. 주택건설 등록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부동산 개발 사업자를 등록을 하신 분만 자격 요건이
됩니다. 업무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 요건이 강화가 된 거고요. 또 업무 대행사에 대한 업무 범위가 구체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 모집, 그리고 토지를 확보, 그리고 설립 인가 이런 등에 대해서 업무 대행을 할 수가 있고요. 사업성을 검토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를 시켰는데요. 업무 대행사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업무 대행사가 잘못한 걸로 인해서 조합이나 조합원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 작성을 유도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책임을 부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업무 대행사가 이제 좀 막중해졌죠. 그래서 아무나 업무 대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조합원 탈퇴와 환급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전에는 탈퇴를 하고 싶어도 시행사에서 탈퇴 못한다 그러면 못하고, 분담금을 나 못 주겠다 그러면 환급을 못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정이 돼서 조합 규약으로 정한 범위에서 조합을 탈퇴를 할 수를 있고요. 아까 탈퇴 조항 제가 개정법 말씀드렸죠. 그리고 탈퇴에 대한 비용 환급을 청구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탈퇴도 할 수 있고 비용도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4번 이제 조합총회 기준을 강화를 시켰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서면 결의서에 의해서 참석 의결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아도 서면 결의서로만으로 조합총회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개정된 내용이 서면 결의서에 의해서 참석 의결로만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20% 이상이 직접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서면 결의서로만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20%가 아니라 10% 이상이 직접 참석하시면 조합총회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책임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됐는데, 이제 단순 도급이었던 내용이 총 공사 금액의 30%에서 50%의 시공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공사에게 책임을 조금 더 주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업 구도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지금 이렇게 준비 단계가 있고, 그리고 사업 인허가 단계가 있고, 그리고 나서 시행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완료 단계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로 나눠 보았는데요. 준비 단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시공사 약정을 하고, 그리고 조합을 설립을 해서 시공 도급 계약을 하고, 그리고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리고 설계를 발주를 해서 또 조합원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준비 단계예요. 그리고 사업 인허가 단계를 보면 창립 총회를 열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그리고 건축 심의를 하고 사업 승인을 하고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서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게 사업 인허가 단계입니다. 그리고 시행 단계는 이제 착공하고 동호수 추첨하고 일반 분양하고, 이게 시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완료 단계에 준공을 하고 입주를 하고 그리고 조합 해상까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주택 조합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에 집값이 너무 비싸서 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으로 입주하기에도 초기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새 아파트 하나 들어가고 싶어도 나는 다주택자 뭐 여러 채 투기자도 아닌데 새 아파트 들어가기 어렵다 이러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개정법 알고 예방법 알고 또 문제 해결법 알고 이렇게 된다면 좀 저렴한 금액으로도 지역주택 조합으로 활용을 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항상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장점과 단점 비교하셔가지고 좋은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